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2021년도 1회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는 아시다시피 CBT 시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보거나 문제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보셨던 분들이 같은 걸 보셨을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들어가서 좀 시험을 응시했던 선생님들이 계시고 훈련생분들이 기억으로 복원해 주셨던 문제들을 추려서 20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죠. 단위계단함수 UT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UT는 단위계단함수잖아요. 그래서 UT 크기 1짜리니까 라플라스 변환해 봤자 S분의 1이 된다.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임피던스 Z가 6 더하기 J8인 평형 Y 부하의 선간전압. 선간전압이라는 VL 값이 존재하고 있고요. 삼상전압을 가할 때 선전류는 약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선전류라고 하는 IL 값을 구할 건데 Y부하라고 했으니까 Y부하에서 구하는 식을 바로 이용해 보죠. 임피던스 G에다가 곱하기. 근데 루트 3이 들어가야 되죠. 자, 바로 가면 루트 3 임피던스 G분의 VL이다 라는 거죠. Y결선은 루트 3이 아래에, 델타 결선은 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루트 3 곱하기 하기를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거 6하고 8 나왔으면 크기로 10, 선간전압은 200의 루트 3입니다. 해서 루트 3식이 약분이 되고요. 결국에는 20A라는 녀석이 나오겠네요. 답은 20A다라고 하는 1번. 두 문제는 쉬웠죠. 넘어가셔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칭다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계 중 잘못된 거.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많이 했던 건데요. 일단 하나씩 찾아보죠. 삼상교류에서 어느 두 코일의 전류의 상순을 바꾸면 회전자계의 방향도 바뀐다. 맞고, 대칭 삼상교류에 의한 회전자계는 원형이다. 이게 포인트겠네요. 대칭일 때는 원형이고요. 비대칭이 나왔을 때는 타원형이라고 했었죠. 요거 갖고 찾으라는 문제일 것 같아요. 타원형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네요. 4번에 보니까 대칭 이상교류에 의한 회전자계가 타원형이라고 나왔는데 타원형이 되기 위해서는 비대칭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3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죠. 4번은요. 좀 독특하죠. I0, I1, 그 다음에 I2가 있는데 I2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나왔대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받고 나서는 설마 했는데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A상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IA라고 하는 A상 전류는 그냥 영상분 더하기 정상분 더하기 역상분이니까 세 개를 모두 더하는 건데 일단 제가 더하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를 기준으로 하면 실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 거기에다가 다시 플러스 8 더하기 J로 묶어서 허수끼리 더해볼까요? 4 더하기 10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했었을 때 나오는 게 여기가 14, 12가 될 거고요. 더하기 j2의 19가 되겠네요. 19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나 찾아내고요. 만약에 빼기를 기준으로 풀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빼기를 기준으로 풀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8까지는 그대로 가주시고 더하기 j2에 4 더하기 10 빼기 5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12 더하기 j2에 14에서 5 빼니까 9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더하기를 기준으로 풀었던 12 더하기 j2에 19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크기를 구했을 때 루트에 12의 제곱 더하기 19의 제곱이다 라고 풀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22였나? 약 22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요거 12하고 9를 가지고 크기를 구하면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22라는 게 없기 때문에 15만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로 할지 마이너스로 할지는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진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서로 다 해보는 수밖에 없죠. 어차피 보기 4개 중에 하나는 답이어야 되니까 결국 플러스로 준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요게 22.47 나온대요. 정확하게. 22.47.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다고 하니 참고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5번 문제 보시면 죄송합니다. I라고 하는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전류의 시료값 구하는 거 쉽죠. 여기는 직류분, 여기가 기본파이기 때문에 각 고조파의 시료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직류분은 그 자체가 시료값이어서 50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30의 제곱 해주시면 해설과 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54.3이다 라고 하는 거 찾으시면 되고, 자, 다음 6번 문제를 갈 건데 비정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4단자 정수 중에서 B를 구하는 건데요. 4단자 정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1차 측 전압과 1차 측 전류를 토대로 4단자 정수에 해당하는 A, B, C, D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V2I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 V1은 A의 V2 플러스 B의 I2가 되는 거고요. I1은 C인데 왜 A를 썼을까요? C의 V2 플러스 D의 I2가 되죠. 그 중에서 B 값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4단자 정수 B를 구하려면 I2분의 V1이다 라는 거예요. 단 조건은 V2 값이 0이 됐을 때, V2가 0이라는 건 2차 측 전압이 없다라는 거니까 2차 측이 단락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란 얘기죠. 그럼 2차 측을 단락을 시킬 거예요. 2차 측을 단락을 시켜놓고 I2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요. V1이라는 전압은 그대로 있으니까 V1은 그대로 살려놓고요. 여기 있는 I2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어차피 단락된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는 10옴과 20옴이 직렬 상태의 공급전압 V1 받으면 생기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R이 10옴하고 20옴이 합성, R분의 V는 V1. 이래 버리면 V1은 약분되고 결과 30만 남는 거죠. 그래서 30옴이다 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단자 정수 A, B, C, D라고 하는 건 좀 정석으로 해놓으실 필요가 있었고요. B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임피던스 성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임피던스 G는 I분의 V다. 즉 2차 측 I2분의 1차 측 V1이다 라고 하는 걸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만 2차 측이 단락이 된다라는 걸 혹시라도 놓칠 수 있다라면 정석적으로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다음 7번 문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번은 다음과 같은 파형 VT를 구해라. 단위계단 함수로 표현하라고 하네요. 시간 지연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하는 파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0에서부터 이만큼 늦은 상태로 가죠. 크기가 10인 거예요. 결국 FT라고 하는 시간의 함수를 만들면 크기는 10에 UT-2다 라고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또 하나를 만들면 이번에는 4만큼 늦은 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요거 FT를 만들어주면 FT 시간의 함수는 10의 U T-4다라는 겁니다. 해서 두 개, 보라색과 빨간색을 빼야만 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개 빼라는 얘기니까 일단 10U의 T-2에서 빼기 10U의 T-4까지를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4개의 보기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 갖고는 판단을 못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0에서부터 색깔 바꿀까요? 0에서부터 8만큼 늦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시간의 함수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것을 FT라고 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0에 U T-8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9만큼 늦었고 이렇게 가는 시간의 함수 FT가 있다. 파란색을 만들면 마이너스 10에 U T-9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헌데 앞에 있는 건 두 개는 이제 다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만들려면 마찬가지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줘야만 이 부분의 면적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 걸 빼게 되면요 좀 독특해지기는 하는데 마이너스 10
U T-8 빼기를 했는데 빼기만 나니까 더하기로 바뀌고 10U에 T-9다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이 플러스로 바뀌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8 플러스 아니죠.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요 막판에 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신다면 7번 문제 수월하게 푸셨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8번 문항이 되는데요. 페이지가 하나 넘어가시고, 자, 문항은 3할 오민 6개의 저항을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평형 삼상 전압 V를 가했을 때 I를 구해라. 자, 선전류가 되는데 델타 결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전류를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Y 결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신 요 하나가 평형 삼상이니까 3할보다 3분의 1배 작아지는 R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3R이라는 저항에 Y로 바뀐 R자리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모양과 같습니다. R, 3R.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 임피던스가 4R이 됐으니까 Y결선에서 선전류를 구하는 식을 생각하신다면 루트 3의 임피던스 G 대신에 4R이라고 쓰고요. 거기에 V라고 하는 선간전압 가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4루트 3R 분의 V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R이라고 하는 건 2가 된대요. 그럼 요거 유리화 시켜볼까요? 그러면 4, 3, 12R 루트 30 곱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3V라고 써놓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R자리에다가는 2를 R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12 곱하기 2가 될 거고 루트 3 곱하기 V에다가는 200의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걸 대입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본 결과가 얼마냐면 25 정도가 나온대요. 25 정도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유리화 안 하시고요. 그냥 요 상태에서 바로 넣어도 답은 똑같아요. 뭘로 하도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넣는다고 쳐도 4루트 3 곱하기 R 대신에 2 집어넣고요. V 대신에 200 루트 3 집어넣으면 어차피 루트 3 없어지잖아요. 그럼 8분의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이 16에다가 4, 그러니까 8, 5, 40 해서 25 이렇게 만들어지죠. 꼭 유리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쉽게 풀었을 거라고 보고. 다음 9번 가보시죠. 그림과 같은 2단자 회로망의 구동점 임피던스. 숫자가 있어서 조금 복잡하실 수는 있는데요. 요령만 터득하시면 되죠. 요렇게 두 개가 직렬이에요. 그런데 L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SL로, C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SC분의 1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게 0.5니까 0.5에 S라고 쓰고요. C가 2니까 여기는 2S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S분의 1인데요. 그냥 SC분의 1인데 C가 1이니까 S분의 1로. 여기는 SL인데 L이 1이니까 S로. 그래서 두 개가 먼저 병렬에다가 직렬이 돼요. 그러면 구동점 임피던스 GS를 만드실 때 병렬 부분을 만들게 되면 이거 두 개죠. 이거. 요렇게 두 개가 직렬이니까 이건 더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하고 요거를 합분해 곱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쓸게요. 0.5S 더하기 2S분의 1 더하기 S분의 0.5S 더하기 2S분의 1 곱하기 S, 거기에 직렬로 누가 있습니까? S분의 1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얘를 천천히 정리해 오시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분모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사실 가로는 필요 없으니까 0.5S 더하기 2S분의 1 더하기 S가 될 거고, 곱하기 하면 0.5에 S제곱 더하기 2분의 1, 거기에다가 더하기 S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0.5라는 거를 5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10을 곱할게요. 10을. 그럼 5S 더하기 10 곱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기 10 한번 하고, 여기도 이렇게 곱하기 10 한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하고 없어져서 S분의 5가 될 거고요. 10S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5S의 제곱이 될 거고 5가 되겠네요. 다시 더하기 S분의 1이 되겠죠.
이번에는 분모 분자에 s를 한번 곱해보죠. s를 곱하게 되면 5s의 제곱 더하기 5 더하기 10s의 제곱이 되고 s를 곱했으니까 5s의 3승 더하기 5s 더하기 하기를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15s의 제곱 더하기 5분의 5s의 제곱 더하기 5s다. 거기에 더하기 s분의 1이겠죠. 여기를 정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러 가보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이렇게, 어이구, 죄송해요. 조금만 옮겨놓고 이렇게 옮겨서 자, 이게 통분하려면요. 어차피 S 있으니까 15S의 제곱 더하기에 5 여기다가 곱하기 S를 한 걸로 통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S 곱하니까 5 여기가 3승이었는데 죄송해요. 여기 3승이었습니다. S 곱하니까 5S의 4승 더하기 5S의 제곱 S 곱한 거예요. 그럼 요 S 자리에다가는 누구 곱하는 겁니까? 15S 제곱 더하기 5를 곱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얘는 15S의 3승 더하기 5S가 되고 5S의 4승 더하기 20S의 제곱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전부 다 5로 약분을 하게 되면 3S의 3승 더하기 S, S 4승 더하기 4S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런 패턴까지 만들어지는데 혹시 이게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3S 3승 더하기 S 분의 S 4승 더하기 4S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게 2번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통분시키고 약분시키는 거는 선생님들마다 개인적인 스타일이 있어서 저처럼 그냥 하나 10 곱하고 하나 또 S 곱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한 방에 15S 곱해서 해도 되니까 그건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해보시면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0번 문제.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은 C값하고 L값이 존재했을 때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입력이 얼마고 출력이 얼마인지 아예 안 나왔고 그냥 직렬이니까 전압비 전달함수 GS는 몽땅분의 오른쪽 쓰시면 되죠. 그럼 C가 나왔으니까는 CS분의 1 오른쪽은 LS 여기 L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CS라고 하는 걸 곱하면요. 1 더하기 LCS의 제곱 LCS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C값은 1이고 L값도 1이라고 했으니까 L하고 C가 들어간 걸 전부 다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S제곱, S제곱만 남겠네요. S제곱 더하기 1분의 S제곱이라 하는 10번에 2번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그림과 같은 애로 해서 R값을 구해라. 즉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가 이런 패턴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정의하기 나름인데 보기 4개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일단 기전력이 표현되어 있는 어떠한 회로가 있다라는 건 이 회로상에서 I를 구하실 때요. 이건 다 아시잖아. 스몰 r 플러스 라지 r분의 2다라고 풀겠죠. 그럼 2라고 하는 기전력은 I의 스몰 r 플러스 I의 라지 r이 된다라는 거죠. 이 IL 라지 R이라는 게 단자전압 V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단자전압 V가 되는 건데 거기서 R이라고 하는 저항을 어떻게든 표현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대각선으로 한번 곱하면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요. 요건 우리가 수업할 때 기전력이랑 단자전압 비교할 때 하는 모양이니까 생략하고 I의 스몰 r 플러스 라지 r분의 r은 2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죠. 이게 1이면. 그럼 r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려면 스몰 r 플러스 라지 r이라고 하는 게 i분의 2다라고 써놓고요. 다음에 또 쓸만한 거. i를 없애볼 수 있겠네요. i를 없애버리려고 했더니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회로가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전체에 흐르는 전류 I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그때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도 같겠죠. 그럼 I는 R분의 V라는 거하고도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용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요거 이용하면 어차피 2 곱하기 R이 V의 스몰 r 플러스 라지 R이 될 거고 그러면 요거는 V 스몰 r
더하기 V 라지 R이 될 거고요. 여기가 2R이 되겠습니다.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V, VR을 이항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V 전체의 R이라고 쓰고요. 걔가 V 스몰 r이다. 따라서 대문자 R은 이제 모양이 나오네요. 2-V분의 V 곱하기 스몰 r이다 라고 하는 거죠. 2-V분의 VR이다 라고 하는 4번이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여러 번 거쳐서 왔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이들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문제를 낸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서든 일정하다. 왜?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회로에 흐르는 토탈 전류를 노란색이라고 해도 되고 그 전류는 단자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하고도 같으니까 요 두 가지를 빨간색이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걸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시죠. 파고율이 2가 되는 파형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파고율이라고 하면요. 최, 실, 평 중에서 시료분의 최대가 되는 거고 만약 최대를 VM이라고 줬을 때 시료가 2분의 VM만 될 수 있다라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료값은 정연파 같을 때 구형파면 그냥 시료값이 V가 VM이 되는 거고 톱니파 같은 경우는 루트 3분의 VM 삼각파랑 같은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 2분의 VM이 되는 거고요. 반파 정연파. 원래 정연파가 루트 2분의 VM인데 루트 2분의 1을 곱하니까 여기가 있죠. 여기가 2분의 V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반파 정연파, 정연 반파일 때다라는 얘기죠. 만약 문제가 파고가 2가 아니라 파고가 루트 2다라고 했으면 반파 구형파가 될 거고 파고가 루트 3이다라고 했으면 톱니파가 될 거고 파고가 1이다라고 했으면 구형파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다음 문제 1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VL이 100이래요. 그때 DT분의 DI가 400이라고 한다면 L값은 단자전압 VL 구하는 식은요. L DT분의 DI 아니겠습니까? 근데 VL값을 100이라고 설정했을 때 L은 모르겠고요. DT분의 DI를 400이라고 합니다. 그럼 L이 4분의 1이 나와줘야 되니까 0.25라고 하는 3번이 답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 같고요. 14번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해서 이전력계네요. 역류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전력계의 지시가 P1과 P2일 때 역류를 구해라.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전력계에서 유효전력은 P1 플러스 P2가 되는 거고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PR은 루트 3배의 P1 마이너스 P2. 이때 P1, P2는 바뀔 수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P상전력이라고 하는 PA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인데 이걸 풀었던 결과가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라는 거죠. 해서 역률에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니까 이거 R이 아니라 P입니다. 유효 전력이니까 P상 전력에 해당하던 지금 만든 거 2배의 루트 이거 보이시죠?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분의 P1 플러스 P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3번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뭐 나온 김에 뭐 이런 문제가 다른 분이 걸렸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막 보고 있어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들이 걸리더라고요. 뭐 누구는 계산하는 거. 그래서 하나가 100이고 하나가 200일 때 역률은 2배 차이니까 0.86. 하나가 0인데 하나가 어떤 10이다. 그러면 하나가 0이니까 0.5. 3배 차이 나면 뭐 0.75 이런 것들도 암기하고 가시면 좋죠. 그래서 14번까지 풀어보셨고 15번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소자에 전압 2가 125 사인 377T를 가했더니 전류가 나왔는데 둘 다 사인으로 같은 상황에다가 그러다가 위상조차 없어요. 그럼 동상이라는 얘기니까 저항만 있을 때가 되겠다. 순저항부하다라는 거고 16번 문제는 대칭좌표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불평형 삼상회로의 비접지식 회로의 영상 여기네요. 영상분이 존재하려면 접지 시에만 존재한다고 했고요. 17번 문항
그림과 같은 애로 해서 점 A와 B의 전압이 같을 조건, 평행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콧몽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콧몽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 보는 거예요. 옮기면 쭉 R1이 되고 여기가 R4가 되겠죠. R4, 여기가 R1. 옮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없어진 겁니다. 이때 여기가 A라면 여기는 B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등전이가 돼야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니까 대각선으로 봤을 때 이거 다시 피스톤 브릿지로 바꿔보면요. 이런 식의 회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평행 조건이 그렇게 되는지도 알려드렸는데 요 기준을 여기라고 하면요. R2하고 R4니까 하나는 2, 하나는 4라고 써주시고 요 기준을 보면 3하고 1이니까 하나는 3, 하나는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대각선으로 곱하면 R1 곱하기 R2나 R3 곱하기 R4가 같아야 된다. R1, R2, R3, R4 1번이 정답이 되죠. 평행 조건은 수업 시간에 전이차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 드렸었습니다. 18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이네요. C값이 나와 있고 V가 있을 때 VC값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그때 T를 구해라. 자, 일반적으로 RC의 과도 현상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R분의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인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exponential 뒤에 있는 거 중에 마이너스 RC분의 1T승이 결국 요 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없애주시고 T라고 하는 건 결국 RC가 되겠죠. 그래야 1 나오는 거니까. 그럼 R이라고 하는 게 10의 6승, C라고 하는 게 얼마? 10의 마이너스 6승. 0승은 1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반파대칭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반파대칭판은 반주기마다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여서 FT라고 하는 시간의 함수를 마이너스 F의 2분의 T 플러스 스몰 t라고 썼던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고 2분의 T 플러스 스몰 t 4번에 보시면은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 확인 좀. 네, 맞습니다.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s라고 하는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에서 시간의 함수를 찾아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원래 함수였던 fs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e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s 플러스 1 전체 제곱으로 해주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더하기 4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더하기 4라는 거는 2의 제곱인 거고 상수 2가 하나 붙어 있고 s 더하기 1이다 라는 거죠. 이때 요 앞에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상수 2에다가 코사인이 되는 거고요. 요 오메가 자리에 있는 2t에다가 가로 안에 있는 플러스 1이 exponential 마이너스 t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정답이다. 2배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승이 들어가야 되고 코사인 2t 들어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네요. 해서 이렇게 20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선생님들 기억에서 맞았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희 훈련생들하고 저희 선생님들 몇 분이 가셨을 때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